추적 6분 시작합니다. 1982년 9월 어느 날 부산역 앞에서 형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앞으로 어떤 남자들이 나타나 데려가면서 실종되는데 실종 당시 12살이었습니다. 1년 뒤 1983년 10월 10일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데 이번엔 더 어린 7살, 5살 남매. 이 또한 어떤 남자들에 의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 남자들의 정체는 바로 경찰. 이 아이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경찰들이 이 아이들을 데려간 곳은 파출소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떤 차의 짐칸에 강제로 올라 태워졌습니다. 짐칸에는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어디론가 이동하던 차는 한참 뒤에 멈춰서게 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 2층 침대 수십 개가 놓여져 있는 교도소 같은 곳. 이곳에 아이들은 모두 끌려갔고 출입문은 굳게 닫히고 잠기게 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이곳은 새벽 5시에 기상나팔이 울렸고 운동장에는 아이, 노인,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수천 명이 집합을 합니다. 모두 납치되어 강제로 끌려온 이들이었습니다. 산비탈에 세워진 웅장한 수십 채의 건물들이 첩첩 세워져 있고 건물 외곽으로는 5에서 6m 높이의 담장이 서 있으며 이 담을 따라서 10m 간격으로 몽둥이를 든 무장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요새와 같았습니다. 군대처럼 운동장에 집합하여 훈련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고 목이고 아무데나 막 그냥 때렸습니다. 끌려온 이들의 머릿속엔 오로지 하나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맞기 싫다, 맞기 싫다. 머릿속에 세뇌되면서요. 이곳은 거대한 공장이자 강제 노역시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것저것 물건을 만들게 하고 어른들에게 건물을 짓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바로 형제복지원이라 불리는 곳이며 형제복지원에 끌려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불황인, 즉 마구잡이로 잡아들여서 강제로 이곳으로 보내졌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생이별을 한 이들은 꼼짝없이 갇힌 채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밤낮 없는 폭행에 죽어나간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서는 나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걸 깨닫고 절망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어떠한 일이 생깁니다. 때는 1986년 12월 울산 어느 곳엔 바람 쐴 겸 사냥을 나온 김용원 검사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보입니다. 숲이 울거진 산속에서 수십 명이 삽질을 하고 곡괭이로 땅을 파는 등 공사 현장과 다름없었지만 작업자들 사이사이에는 몽둥이를 든 감시자들이 있는 게 아주 수상하게 보였던 겁니다. 이 일을 중단할 때면 돼지우리 같은 곳에 모두 들어가야 했고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졌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수십, 수백 명이 감금, 강제노동 당하는 걸 목격한 김용원 검사는 그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무려 168명이 6개월째 야산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던 형제복지원의 원생들이었습니다. 부산에서도 모자라서 울산까지 신축공사를 하러 왔던 거였습니다. 김용원 검사는 바로 압수수색 영장 들고 형제복지원에 쳐들어갑니다. 내부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8,759평, 수용된 사람만 무려 3,164명, 그 중에 미성년자만 900명 정도이었고 정신병동이랑 장애인 소대도 있었는데 그곳은 좀비 같은 느낌이었다 하였고 사무실을 조사 중 원장의 금고를 발견하는데 금고 안에는 20억 원 상당의 돈이 있었습니다. 잠시 내막을 살펴보면 1975년 박정희 정권에서 발표한 불황인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었던 내무부 훈령 410호, 즉 시설을 만들어서 불황인, 거린들을 수용하게 하였고 그러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운영비가 지급되었으며 노동을 시켜도 된다는 규정까지 있었답니다. 1981년 서울 올림픽 개최가 결정이 되었고 많은 외국 손님들이 한국에 오게 될 테이고
이들 눈에 보여질 길거리의 불황인과 거린들을 보여주기 싫었던 대통령은 환경미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불황인을 잡으면 근무평점 인센티브까지 주어지다 보니 경찰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형제복지원은 하나의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죽어나간 사람이 총 12년간 513명. 이 숫자조차 원장이 주장한 숫자라서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던 검사에게 부산시장의 협박 전화와 검찰 윗선의 부당 직무상 명령을 받게 됩니다. 결국 부산 본원은 건들지도 못하고 종결되었고, 검사가 처음 발견한 울산 그 지역에 한해서만 특수감금, 횡령 이 부분만 기소가 되었는데, 검찰에서는 내무부 훈령을 앞세워서 정당한 직무행위였다면서 특수감금죄는 무죄를 선언하고 일부 횡령만 적용해서 최종 징역 2년 반에 벌금 0원을 내리게 됩니다. 형제복지원은 폐쇄되면서 감금되었던 아이들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닌 다른 시설로 이동 조치하였고, 원장은 출소 이후 또 복지시설을 열어 계속 국가 예산도 받습니다. 이곳에서 해방된 자들은 밖에 나가서도 함부로 말도 꺼내질 못하였습니다. 불황인 수용소 출신이란 낙인 찍히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원장은 2016년 이미 세상을 떠서 없기 때문에 이제 처벌을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 모두 종료.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어릴 적 신상카드를 찾고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발로 뛰면서 모아왔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33년 만에 나라에서 재조사를 시작하는데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지 걱정스럽고,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나라가 어떻게 위로해줄지 지켜봐야 합니다.